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주춤하나 싶었던 무더위가 다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늦더위는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학적인 가을은 10월에야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11호 태풍 야기가 필리핀을 거쳐 중국과 베트남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태풍 야기는 수백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뒤 베트남 하노이 북서쪽 내륙에서 소멸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붕소와 중성자를 이용해 한 번의 치료만으로 암세포를 골라 없애는 방사선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교모세포종과 같은 악성 뇌종양의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억 2천만 년 전에 지구의 공룡이 살았던 시기에 달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창어 5호가 달에서 가져온 토양을 분석한 중국 연구진은 샘플에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리 구슬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9월도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지만 여름부터 한반도 대기에 머물고 있는 더운 공기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추석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즈음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낮이면 35도까지 치솟는 기온. 서울 32.8도, 대전 34.3도, 경남 의령은 35.1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이 돼도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까지 9월이지만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입니다. 원인은 한반도 대기상층을 지배하고 있는 티베트 고기압과 그 아래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이중 이불입니다. 고기압이 위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걸 막고 있는 가운데 해수면 온도도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상층 티베트 고기압과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은데요.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오르고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오늘 폭염특보가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더위는 추석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12일 이후 기온이 살짝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덥고 추석까지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즈음 올라오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칠지도 관심입니다. 아직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라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더운 고기압이 지금보다 수축한다면 태풍의 길이 남해안이나 대한해역 부근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호 태풍 야기도 우리나라 쪽으로 타이완 쪽으로 못 올라오고 바로 그냥 필리핀 쪽으로 틀었어요. 틀었던 게 이게 우리 상층에 그 티베트 고기압이 동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 때 북태평양 고기압, 티베트 고기압 이게 어떻게 그 당시에 형성될 것이냐. 기상학적인 가을은 10월이 돼서야 올 걸로 보입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진 뒤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날을 가을의 시작으로 보는데 지난해 서울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열흘 정도 더 늦춰질 걸로 전망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10년 전 람마순과 닮은 꼴인데 위력은 훨씬 더 강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서 고압 송전탑에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태풍 탓에 운행을 멈춘 관람차는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듯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사람과 나무는 물론 화물차도 견디지 못하고 나뒹굽니다. 시속 240km 넘는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창틀이 통째로 뜯겨나가기 일쑤입니다. 필리핀을 거쳐 슈퍼태풍으로 커진 야기가 중국 남부 3개 지역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륙한 하이난성에서만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광둥과 광시까지 3지역을 합쳐 127만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중국 정부는 378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배정하고 복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所造成的经济损失远超2014年7月在同一位置登陆
重创海南的超强台风威马星。 이어서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야기. 사장교 기둥이 휘청거릴 만큼 여전히 강력합니다. 시속 166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야기는 하노이 북서쪽 내륙에서 서서히 소멸했지만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록적 폭염을 보였던 여름에 잘 안 보이던 모기가 초가을 들어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일본 뇌염 매개 모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지독했던 폭염과 극한 호우가 지나간 올 여름, 모기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찜통더위가 한창이던 7, 8월 두 달간 전국 11개 시도 13개 축사에서 채집된 모기 개체수는 평년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20% 줄었습니다. 모기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 대사작용이 지나치게 빨라져 수명이 줄어듭니다. 한낮 폭염에 기록적인 열대야까지 보였던 올 여름엔 특히 지열이 크게 올라 땅에 생긴 무릉덩이나 개울이 금세 말라붙은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폭염이 되니까 지열이 굉장히 오르죠. 5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무릉덩이들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소곤충인 모기 유충이라든가 알 같은 것들이 살 수가 없죠. 반면 초가을에 접어든 최근 채집된 모기 개체수는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집계를 보면 725마리가 채집돼 평균 평년치의 583마리보다 늘었습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기온으로 내려온 데다 비도 적당히 내려 지열이 떨어졌고 최근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올해 들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 환자 2명이 동시에 확인돼 방역당국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1억 2천만 년 전 달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지질학 지구물리학연구소는 지난 5일 중국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4년 전 달에서 갖고 온 시료를 분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창어 5호의 달 샘플 3g에서 직경 2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인 유리구슬 3,000개를 골라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3개는 질감과 화학적 조성 등을 토대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유리구슬은 우라늄 납을 통한 연대 측정 결과 1억 2,30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기 달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창어 5호는 달 표면은 물론 2m 깊이의 구멍을 뚫어 채취한 토양 암석 샘플 1,731g을 갖고 2020년 12월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도달 후 기체 결함으로 유인 시험비행 완수에 실패한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지구에서 발사된 지 약 석 달 만에 우주 비행사 없이 귀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스타라이너는 우리 시각 7일 오전 7시 4분 ISS에서 도킹을 해제했으며 6시간 뒤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의 화이트 샌즈 스페이스 하버에 착륙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한 스타라이너는 보조 낙하산 2개에 이어 주 낙하산 3개를 펼쳐 하강 속도를 늦춘 뒤 착륙용 에어백을 부풀려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로 옮겨져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스타라이너는 지난 6월 5일 첫 유인 시험 비행을 위해 지구를 떠났지만 ISS 도킹 이후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 여러 기체 결함이 확인되면서 지구 귀환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생존율이 희박한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 이제는 완치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단 한 번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붕소와 중성자를 활용해 종양세포를 없애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교모세포종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2,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악성 뇌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종양의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고 주변 뇌조직까지 퍼지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치료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연구진이 교모세포종과 같은 악성 뇌종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중성자를 잘 잡는 성질을 가진 붕소를
중성자와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봉소화합물을 체내에 투입한 후 중성자를 쐬서 핵반응을 일으켜 종양세포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다른 방사선 치료와 달리 단 한 번만으로도 치료가 끝나고 통증이 없는 건 물론 주변 정상세포에도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은 괜찮고요. 지금 컨디션도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한번 알아볼까 하고 있어요. 임상에 참여한 환자 대부분이 좋은 효과를 보여 난치성 종양의 근본적 치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효성은 이제 임상 이상을 가서 정확하게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종양 중에서도 악성 뇌종양 환자들한테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진은 이번 치료법 개발 과정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상에서 다뤄진 교모세포종 외에도 두경부암, 피부 흑색종 등 난치암으로 치료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은 환자들의 경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10월 임상 2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김치 섭취가 세계 사망 1위 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중앙대학교 공동연구진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코호트 영양 역학 분석을 통해 김치 섭취로 여성의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상관성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배추김치를 한 번에 50g씩 매일 2, 3회 섭취하면 여성은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김치의 건강 기능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연구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근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가 징계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배치될 군의관 235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며 군의관들을 동원했습니다. 전국 5개 병원에 15명이 우선 배치됐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상당수가 응급실 근무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병원은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상황과 또 군의관 이해가 좀 달라서 업무 조정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군인인 만큼 임무를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바로 번복했습니다.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고심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의관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만큼 명령을 거부한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근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군의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문제입니다. 현장 상황과 군의관들의 조건을 세심히 살피지 않은 채 파견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65개 기관으로부터 대체 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지다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받았다며 파견 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상 책임 단체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 평소보다 이동량이 늘고 많은 음식을 만들다 보니 덩달아 환자도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과 소방당국이 환자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에 최우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과 먹을 많은 양의 음식을 요리하다가 자칫 불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 명절 연휴 기간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는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합니다. 덩달아 응급실을 찾는 화상 환자도
매년 평균 3배 안팎 늡니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 교통사고도 1.5배가량 증가합니다. 소방청이 추석 연휴 기간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소방항공대 소속 소방 헬기 31대와 전문 인력 500여 명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간 소방 헬기는 229회 출동해 응급 환자 191명을 이송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마다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는 경찰도 특히 올해는 의정 갈등으로 부담이 커진 응급 의료 지원에 집중합니다. 경찰청은 지역 경찰과 기동 순찰대 등을 활용해 응급실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에 응급실 내부에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 점검에 나섭니다. 또 응급실에 들어오는 112 신고는 모두 최고 단계로 대응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면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의료진을 위협하면 구속 수사하는 등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30%가량이 가을 행락철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 사망자가 29.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5%로 가장 많았고 11월에는 9.7%, 9월은 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가을철에는 대형 차량 운행도 늘어 버스 사고도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단은 안개 등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땐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가변식 속도 표지 등을 유심히 살피며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가을철에 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벌은 꿀벌은 물론 사람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그 근원인 말벌집을 쉽게 퇴치하기 위한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여름이 한창인 양봉동가. 꿀벌만큼이나 농민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불편한 손님, 말벌을 잡는 건데 당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잘린 꿀벌 사체가 벌통 앞에 수북이 쌓입니다. 포획기로 해서 잡는 게 4,500만 원씩이 돼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말벌은 도심에서도 위협적입니다. 여기저기 창궐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문제는 집 짓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집 보호복 자체가 벌쏘임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라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땀에 적기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벌집 제거 활동의 경우 사다리 직접 올라서 묘안이 없나 싶던 차에 말벌 퇴치 드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정밀 조준해 총알 수백 발을 쏘고 그야말로 벌집이 된 말벌집에 약을 살포합니다. 제거 작업은 앉아서 높은 곳에 매달린 벌집을 떨어뜨리려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알은 옥수수 전분으로, 약은 국화 추출물 등으로 만들어 환경 친화적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방본부를 통해서 전국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까다롭던 말벌, 기술 개발로 이제는 조금 쉽게 물리칠 수 있을지 퇴치 드론을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음성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AI와 육아에 지친 부모들을 돕는 온라인 키즈 카페, 모두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들입니다. 매서운 경기 한파에도 뜨거운 열기를 뽐내는 스타트업 기업 박람회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춤을 추고 친구들과 게임을 즐깁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키즈 카페입니다.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랑 계속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어레인지해서 놀 수가 없더라고요. 로봇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4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스타트업 30여 곳이 모인 박람회장.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어 번역 서비스에 가장 맛있는 정도로만 고기를 구워주는 로봇,
모바일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사진을 찍고 간단히 설명을 입력하면 쇼핑몰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해서 무거운 원판 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기도 출시가 됐습니다. 모터를 이용한 건데 개인별 운동 기록을 세세하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난청은 물론 인지장애와 치매까지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정상인 사람, 난청인 사람, 인지장애 있는 사람, 치매인 사람들이 각각 그 음성 바이오마커에서 보이는 표출되는, 표현되는 양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환자들을 선별해주고 있고요. 한동안 주춤했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투자 규모만 5조 3,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스타트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함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들 50명 정도가 만나서 실제로 현황에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들도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오히려 문제 파악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매서운 경기 한파 속에서 민관의 보호 아래 힘겹게 싹을 피운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전국적으로 일어난 유선 인터넷 장애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 취약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안에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무선 공유기의 장애 취약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 의뢰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진행하며 장애가 일어난 머큐리, IP타임 제품 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유기 10여 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KT와 SK 브로드밴드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 일부가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에서 발생한 인터넷 트래픽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회사의 문제라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6 1차 출시국에 한국을 처음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로 모델의 가격이 10%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애플은 오는 20일부터 신형 아이폰 16 시리즈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국내 출고가는 통신사들과 협상 중입니다. 시장조사 업체는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기능의 서비스 비용 탓에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약간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업계는 애플이 별도의 단말기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아이폰 인기 모델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 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셀의 제조사 등 배터리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벌초와 성묘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는 늦더위에 말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말벌은 어두운 색깔에 더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좋고 후각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스프레이도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멀리서 벌집을 발견했다면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만약 말벌을 마주쳤다면 옷으로 머리와 몸을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